황윤성, 행사 한 번에 900만원? 출연료 단가와 월 매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만들어낸 현실의 기록이고, 트로트라는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도 또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황윤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요즘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건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송에서 보이고 행사장에서 보이고 어느새 SNS 피드에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그 이름. 그런데 과연 그 이름이 실제로 얼마짜리 이름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황윤성의 행사 출연료, 과연 1회에 900만 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숫자를 한 달로 환산하면 도대체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그냥 말로만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뜯어보고 실제 단가 흐름을 분석하고 활동량까지 계산해 넣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로트 시장에서 행사 출연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시장은 겉에서 보기엔 그냥 노래 부르고 돈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등급과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소형 행사,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 행사나 소소한 축제 같은 무대에서는 출연료가 대략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형 행사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 구간부터는 시장에서 이름값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형 행사, 1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 숫자가 나오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상의 무언가, 즉 시장이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황윤성은 지금 어느 구간에 있을까요? 시장의 흐름과 그의 최근 활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소형과 대형을 넘나들며 다양한 규모의 행사에 고르게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바로 그 유명한 회당 약 90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처음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황된 추정이 아닙니다. 트로트 시장의 실제 단가 구조와 그의 현재 위치를 교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9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시장이 황윤성이라는 아티스트를 향해 보내는 신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트로트 행사 시장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월 5회에서 8회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봄, 가을 같은 성수기, 특히 각종 지역 축제와 대형 행사가 몰리는 시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려 월 10회에서 최대 18회까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닙니다.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을 위해 비수기와 성수기 사이의 중간값, 즉 월 12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당 900만 원에 12회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억 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억을 넘어서는 숫자가 행사 출연료 하나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총매출 기준입니다. 실제 손에 쥐는 순수익은 소속사와의 배분, 현장 스태프 비용, 전국을 누비는 이동 경비, 그 외 각종 운영 비용을 제외해야 하니 그보다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사 수익만으로 월 1억 원에 근접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황윤성에 대한 행사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일거리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필요가 커질수록 단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순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지역 행사 중심이었던 활동 반경이 최근 들어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전국 무대로의 확장은 단순히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행사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더 큰 브랜드와 더 큰 광고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또 다른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광고 수익까지 더해지면 구조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현재 황윤성의 광고 수익은 아직 행사 수익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SNS 협찬, 지역 브랜드 모델, 행사 연계 광고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월 기준으로 약 5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폭발적인 신호인지 아시겠습니까?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를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절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황윤성에게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광고 비중이 커지는 순간 수익 구조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몸으로 직접 뛰며 벌어야 하는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이름과 이미지만으로도 수익이 창출되는 레버리지 구조로 진화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 황윤성은 지금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앨범 판매 수익까지 포함하면 전체 월 수입은 약 6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사이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앨범 자체의 수익은 크지 않지만 앨범은 팬덤의 결속력을 측정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팬들이 지갑을 여는 행동, 그것이 행사 수요를 만들고 광고 가치를 높이고 결국 전체 수익 구조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황윤성은 지금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행사라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광고라는 레버리지 수익이 서서히 쌓이고 팬덤이라는 장기 자산이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폭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